제목은 참 간단합니다. 형과 동생의 오늘 행보를 짚어볼 텐데요. 조국 전 장관이 지난주 월요일에 물러났으니까 사퇴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됐습니다. 학교에 복직은 했지만 두문불출하는 듯했던 조 전 장관이 한 언론을 통해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던 조국 전 장관의 얘기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째. 그런데 이 사진 한 언론을 통해서 포착된 이 사진. 네. 김상현 평론가님, 저는 방배동 자택 안에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흘째 그 산에 좀 산행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가 뭐 IMF 때 보면 많은 실직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공원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실직 상태인 거죠. 본인이 직장은 있으나.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 서울대가 지금 법인화가 됐긴 했지만 국립대였고 그럼 사실상은 공무원에 준해서 많은 규정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보면 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교직원 복무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의하면 그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그 따르게 하려면은 출장 뭐 이렇게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총장에게 이야기해서 근무 형태를 바꾸든지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뭐 예. 그것뿐이 할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정서희 국장님. 저는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렇게 사실 마음이 복잡하고 심경이 복잡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그 개인 볼일을 보거나 등산을 할 정도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서울대 복직 신청은 왜 이렇게 빨리 했는지 사실 저런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직도 좀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줄 알았더니 바로 픽스로 복직 신청을 하면서 근데 복직 신청을 하면은 또 서울대에서 부과되는 교수로서의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물론 강의가 없지만 저렇게 내몰라라 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럴 거라면 뭐하러 그렇게 빨리 해서 정말 매를 버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비판적으로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직 신청을 했음에도 출근은 하지 않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서울대 안팎에서도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서울대 부총장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대가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가 싶은데요. 복직에 대해서 또 다른 휴직과 복직이 예상되는데 부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그동안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오전엔 부총장이 송구하다고 했고 오후에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총장님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 교수의 복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강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 발언이 왜 의미가 있냐면 복직 신청 이후 공식적인 서울대 입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네. 약간 제가 생각할 때 국민 정서까지 좀 고려한 발언 같기도 하고요. 참 서울대 교수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작 서울대 교수를 할 걸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강의도 안 하죠. 학교도 안 나가는데 산에만 가는데 월급은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저런 걸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 심정에서는 참 여러 가지 않는 심경이 교차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까 보셨던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미 법무부 직원들은 서울대에 연락해서 자, 이제 곧 이제 신청서 낼 테니까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청와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오늘 저녁 12시까지는 장관 신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장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서울대 복직 신청서를 낸 겁니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어떤 날이냐면 그 다음날은 서울대가 개교 기념일 학교가 쉬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부총장님이 집에서 전자결제로 그 사람의 이 조국 교수에 대한 복직 신청서에 사인을 합니다. 얼마나 급한 일이면 그렇게 사인을 하겠습니까? 빨리 나와서 연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인했겠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지금 복직하고 난 다음에 하루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산으로 매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은 49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오고 자, 그럼 이게 과연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고 어떤 면에서 대학이 하나의 표준 아니겠습니까? 스탠다드가 할 텐데 그러면 언제든지 강의도 안 맞는 교수가 아무런 연구 활동도 하지 않는 교수가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복무 규정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단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에 나와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이거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사립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엄격한 좀 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뭐 조국 규정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거예요? 예, 김상희 조국 장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총장이 너무 무책임하다, 공인의식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답변 중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가 교수들은 따로 근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실 출근 여부까지 일일이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파악이 됐잖아요. 언론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파악이 됐으면 총장은요,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현종 의원님께서 뭐 규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대는 국립대였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근태 관리를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는 건데 근태 관리를 따로 안 해서 좋아서 하다가도 걸리면 그거는 징계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자도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우리가 서울대 근태 얘기도 짚어봐야 되고 말이죠. 말들이 그냥 많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한 언론에 포착된 건 등산을 가는 뭐 우면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방배동 근처에 우면산을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서울대는 일단 복직은 했지만 출근하지 않고 그런데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조금 횡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이거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변호사 보니까 저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하고 서울법대 이제 동문이라고 알려졌더라고요. 원래부터 좀 알던 사이였다. 어찌 됐건 간에 동생 사건에 대해서 저 변호인한테 이제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면 저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나 자녀들이야 본인과 직계 가족의 한 가족이니까 한 몸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분가한 동생은 필일 나는 동생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입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장관 이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운동왕 무죄가 불거져가지고 굉장히 좀 고초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형 입장에서 보면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을 거고 동생 사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변호사가 마침 본인과 법대 동문이고 하다 보니까 그건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검찰이요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서 오후에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다시 불렀습니다. 화면으로 오늘 출석 모습 만나보실까요? 혹시 건강 상태 어떠신지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까요? 허위로 넘어졌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청문이라면 계속 말씀 나누시고 계세요? 수술은 예정대로 하시는 건가요? 변호인장 통화했다는 보도도 있어서요. 혹시 어떤 내용 혹시 영장심사 다시 열리면 출석하실 건지 또 신문 포기서 제출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렇게 취재진의 질문 공세는 답을 안 했어요. 근데 정성희 국장 보면 목보대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단 말이죠. 조 전 장관 동생이. 예, 휠체어에 타고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모습 우리 과거에 재벌가나 일부 정치인들이 출석할 때 많이 보던 모습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허리 디스크라면 휠체어를 못 타는데 왜 저렇게 앉아서 출석을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최근 목 부위에 신경 어떤 성형 시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렇게 휠체어와 목보드를 하고 나온 것은 그 이전에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일부 TV를 통해서 본인이 넘어졌다는 부산의 빌딩에서 멀쩡하게 운전하고 그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드나들어난 CCTV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때 꾀병 논란이 있었죠. 꾀병 논란이 있었죠.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어떤 동정 여론도 좀 보고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휠체어를 투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화면이 이제 왼쪽에 있을 때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 목보대하고 서울구치소 나왔던 모습 오늘 모습 오른쪽으로 한번 분할로 봤어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 동생이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수 있다. 소환조사 제대로 받겠다 의지를 보였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은 예상을 당시에 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했잖아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 검찰이 부른 거는 영장 또 재청구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 정경심 교수 끝나면 조 전 장관 동생 하겠죠, 당연히. 그럼 이번에는 발부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이 똑같은 거 가지 않아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건 뭔가 하나 더 있다는 이제 보도는 나오죠. 물론 추측성 보도지만 뭔가 추가 혐의를 아마 들 수도 있을 거고, 추가 혐의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건강 상태인 건데 휠체어를 타건 뭐 앰뷸런스를 타고 오건 목보대를 하건 가장 중요한 거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그죠? 의사의 소견서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처음에 부산에 입원했던 대학병원에서는 1차, 2차 소견서가 2번 있었는데 첫날 소견서에는 수술이 필요할 것도 같다. 왜냐면 환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데 둘째 날 소견서 보면 굉장히 자세합니다. 이제 사지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팔다리 움직여보고 하는 거로 봐서 수술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최종 판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 사람 지금 수술하면 큰일 난다. 못 걸어. 무조건 수술해야 돼. 이거 수술하고 나면 뭐 어떻게 지금 구치소 들어있으면 안 돼. 라는 소견이 나왔을진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번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저건 재청구가 되면 저는 발부할 확률이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화면 하나 더 보실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부인 구속영장 청구됐고 동생 오늘 소환조사, 재소환조사 받았어요. 모친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글쎄요. 근데 모친도 어쨌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모친 같은 경우는 이제 웅동학원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주요하게 받는 혐의가 뭐냐 하면 지금 조국 장관 동생이 학교 이제 교사 지원자로부터 2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이제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는 혐의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웅동학원 관련된 시험지를 이제 출제를 했는데 그 시험지를 사실은 이제 이 어머니 집에다가 놔뒀는데 그거를 이제 동생이 빼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갖다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고령인데다가 실제로 이제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일단 조사는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일단 그래서 방문 조사를 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한 전체적인 계좌 추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법원에서 지금 기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데 대한 좀 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의 진술이 상당히 필요한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은 직접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방문 조사 등을 통해서 일단 진술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동생과 조 전 장관 동생과 모친 소환 가능성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금 새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만나보실까요? 주제 바로 이겁니다.